우리는 침묵이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한 발짝 물러섬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진실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저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이 무엇을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관계의 흐름이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사라진 채로 그 사람이 다시 달려오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헛된 희망에 기대는 것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나버릴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호기심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금방 사라집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이 그저 토라졌거나 자신을 벌주고 있거나 어둠 속에서 자신이 연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부재는 상실감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열린 초대장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저 수동적인 태도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하고도 결국 무시당하거나 잊혀지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변화와 함께할 때, 기다림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담고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은 당신의 부재를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존재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그리워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갈망하지 않죠. 사람들은 더 이상 닿을 수 없지만 여전히 탐나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눈앞에서 사라지더라도 당신의 에너지가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여전히 슬픈 글귀를 올리고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은연중에 당신의 아픔을 티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멀리서 당신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멈춰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침묵한 채로 당신의 삶을 넓혀갈 때 그 사람을 향하던 에너지가 당신 자신을 향하는 것으로 미묘하게 바뀔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전에는 없던 질문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달라 보일까? 무엇이 변한 걸까?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힘의 균형이 역전되는 때입니다. 당신이 상황을 조종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있던 당신과 더 이상 그곳에 없는 당신 사이에 완벽한 대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핵심이 물리적인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당신의 성장입니다. 당신이 사라진 뒤에도 에너지나 존재감, 라이프 스타일에 아무런 발전이 없다면 변한 것은 단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며 변화 없는 침묵은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공허한 빈 공간일 뿐이죠. 하지만 당신이 사라진 후 당신의 세상이 더 커진다면, 당신의 태도에 부정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긴다면 상대방은 그제야 빈자리를 느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너무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어떤 밀당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당신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연락을 끊고 멋지게 잘 지내는 사진을 잔뜩 올리면 상대방이 반응할 거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건 역시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당신의 성장이 너무나 진실해서 그 사람이 지켜보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비로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부재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당신을 다시 확인하려 할 때 완전히 낯선 당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누군가 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대체 가능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신의 존재나 부재가 상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도 참지 못하죠. 당신의 세상이 그 사람 없이 그저 흘러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그들이 예상했던 당신의 반응과 실제 당신의 모습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생깁니다. 그 간극은 그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간극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진심으로 느끼게 하고 싶다면 단순히 당신의 흔적만 지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여전히 잘 안다고 믿는 그 오만함마저 지워버리세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알아가야만 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 연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느라 잊고 지냈던 당신의 진짜 모습들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열정이나 친구들 당신만의 목표를 뒷전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원할 거라고 생각한 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침묵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빛나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가장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든 다시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상실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부정할 수 없는 성장과 이어질 때, 당신의 에너지가 예전처럼 쉽게 닿지 않을 때, 그제야 그들은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세상에 아직 자신의 자리가 남아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떤 침묵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맴돌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침묵만으로는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당신의 성장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성장에 진심을 다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당신의 빈자리를 느낄지 말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높은 곳에 서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침묵을 택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빈자리를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신비로움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예측 가능성은 매력을 파괴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정확히 안다면 당신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궁금해할 것이 없다면 그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당신이 물러설 때의 목표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침묵한다는 것을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연을 끊은 채 상대방이 자신을 찾아 헤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침묵은 숨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상대에게서 한 발 물러선 후 슬픔 속에 빠져들거나 기다리고 있다는 티를 내는 대신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방식으로 더 이상 당신 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당신의 속마음을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확신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부재를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심리적인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완벽히 파악했다고 믿었죠. 그렇게 확신하는 동안에는 당신을 쫓거나 질문하거나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이 당신을 잘못 알았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풀리지 않은 의문에 얼마나 자주 집착하곤 하나요? 사람들의 밤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이야기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뇌는 그 빈틈을 채우려고 발버둥 칩니다. 당신의 부재가 신비로움과 만났을 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못 판단했나?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정말 날 잊고 나아가는 걸까? 아니면 그냥 그런 척하는 걸까? 한번 이런 질문들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부재를 통해 당신의 존재감이 뚜렷해지는 순간이며, 그들이 당신 생각을 멈췄을 거라 예상했던 긴 시간 동안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어떻게 얕은 밀당 없이 이런 신비로움을 만들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질투하게 만들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미 없는 글을 올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의 진정성 있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대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언제나 시간을 내어주던 당신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대비입니다. 늘 감성적인 글만 올리던 당신이 어느 날부터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나
당신 삶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역시 데뷔입니다. 무대 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예상했던 당신이 그들의 예상을 깨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완벽한 데뷔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워집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그 데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부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을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을 것입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 오만함을 깨트리는 순간 상대방이 가졌던 당신에 대한 모든 인식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바로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매력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 오래 맴돌고 누군가를 다시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감정적인 불확실성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밀당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그 불확실성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답을 찾으려 애쓰게 됩니다. 당신과 나눴던 예전 메시지를 뒤적이고 과거의 대화를 곱씹으며 전에는 몰랐던 당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들이 당신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당신이 그들의 삶에 주었던 의미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 후회 섞인 의심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당신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던 과거의 당신이 더 이상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향한 그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곁에 두었을 때 그들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타인 그 자체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주었던 특별한 느낌과 감정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진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그들이 떠나갔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역할은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짜 역할은 스스로의 힘과 행복 속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가 상대방이 뒤늦게 당신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그들이 알던 과거의 모습을 아득히 뛰어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그저 침묵하면 상대방이 어느 순간 번쩍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가치란 누군가를 설득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는 그들 스스로 목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진짜 목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없이도 당신의 삶이 찬란하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의 부재는 그저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이 아니라 깊고 묵직한 상실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 귀중한 시간을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데 쓰지 않고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할 만큼 눈부신 나로 변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당신의 열정, 당신의 목표, 그리고 그 관계 밖에서 진짜 당신을 빛나게 해주었던 것들에 온전히 당신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나거나 당신이 떠날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당신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당신을 규정짓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죠. 당신이 그 서랍 속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한 그 이미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장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 새로운 에너지를 내뿜기 시작할 때 그들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잘 알고 있었던 걸까?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너무 오만하게 착각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모든 흐름이 뒤바뀝니다. 당신이 단순히 그들의 삶에서 사라진 것을 넘어 이제는 감히 닿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단순한 향수보다 훨씬 더 깊고 짙은 감정이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상실감입니다. 상실감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움은 수동적이며 아무런 조급함 없이 그저 아련히 바라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상실감은 아주 능동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눈앞에서 무언가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처절한 자각이자 한때 자신만이 누렸던 그 소중한 특권이 이제는 영영 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뼈아픈 깨달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헤어진 연인이 보란듯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눈부시게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동안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함부로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빈자리를 뼛속 깊이 사무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부재가 그들이 얼마나 바보같이 당신의 가치를 놓쳤는지를 잔인하게 조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것은 결코 가짜로 꾸며낼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치밀하게 연출된 행복한 사진 몇 장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단단한 뒷모습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침묵만으로는 결코 부족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조용히 사라지기만 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챌지는 몰라도 가슴 깊이 그 빈자리를 아파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 수를 그들을 진정 아프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그들이 한 번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지지해 준 적도 없으며 어쩌면 이제는 두 번 다시 겪어볼 수 없는 찬란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상황은 한층 더 흥미로워집니다. 누군가 당신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볼 때 그들의 첫 반응이 항상 감탄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독한 혼란스러움이죠.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깎아내리고 그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며 다 보여주기 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눈부신 성장을 끊임없이 목격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자신이 가졌던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의심하고 아쉬워하는 쪽은 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건가 하고 후회하며 밤을 지새우는 쪽도 그들이 될 것입니다. 헤어질 때는 자신의 결정에 만족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선택이 진짜 옳았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어 괴로워하는 것도 바로 그들입니다. 훌훌 털고 나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압도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껴안고 당당히 설 때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뼛속 깊이 그 가치를 느끼게 될 테니까요. 당신이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이 찬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들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세요. 오직 당신 자신의 성장에 미친 듯이 집중하세요. 그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알던 과거의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도록 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할까가 아닙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내가 새로 만든 이 멋진 삶에 들어올 자격이나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이 침묵할 때 그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는 작업입니다. 한때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그 아까운 감정적 투자를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로 고스란히 다시 가져오는 일입니다. 침묵 그 자체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상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당신의 태도,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당신 스스로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그 압도적인 변화와 만날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사무치게 느낍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진짜 느끼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따스하고 다정했던 에너지에 그들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주도권을 되찾았기에 그들이 한때 당연하게 누렸던 당신의 따뜻함, 다정한 관심, 든든한 존재감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무너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침묵은 그저 하염없는 기다림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속으로는 그가 연락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가 나를 그리워하는 흔적을 몰래 찾아 헤매며 내 부재가 그에게 충격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삶의 시계를 멈춰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적인 독립은 누군가 내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너무나 꽉 차고 가치 있고 온전한 나의 것으로 만들어 그들이 뒤늦게 나를 찾았을 때는 이미 예전처럼 내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결코 단번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연히 있을 거라 기대했던 그 순간에 당신이 곁에 없을 때 비로소 상실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이 허공을 가를 때 그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 예전처럼 빛의 속도로 답장이 오지 않을 때 알게 됩니다. 두 사람만 알던 작고 소중한 농담들이 더 이상 들어줄 사람을 잃고 허공에 흩어질 때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당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밝히지 않을 때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당신이 얄팍한 밀당을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의 삶을 살아내느라 너무 바쁘고 찬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의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때 그들은 자신이 당신의 세상에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진정한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그들에 묶여 있고 그들의 궤도 주변을 서성거리며 어떻게든 그들의 반응을 끌어내려 애쓴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의 빈자리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을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당신의 애처로운 발버둥만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자주 가던 익숙한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내가 떠났던 그대로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 방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구의 배치가 달라졌고 방 안을 채우던 공기와 냄새마저 낯설어졌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던 그 익숙하고 따뜻했던 물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예전과 똑같은 당신을 기대하며 돌아왔다가 당신이 그들 없이 너무나도 멀리 앞으로 나아가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 안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가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명심하세요. 이것은 차갑게 굴거나 복수심에 불타오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맞았다는 것을 기어코 증명해 보이려는 얄팍한 마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방법은 한때 그들이 독차지했던 당신 마음속의 넓은 땅을 더 이상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생각을 할까, 나를 그리워할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까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당신은 그 사람에게 더 단단히 얽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까운 에너지는 훨씬 더 위대한 곳을 향해야 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 당신을 빛나게 하는 일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줄 새로운 경험들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워할 만한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뒤늦은 깨달음 따위를 기다리기엔 당신이 얼마나 찬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냉혹하고도 아름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쏟아부을수록 스스로의 힘을 더 굳게 믿고 나아갈수록 당신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때 자신의 부재가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고 눈부신 사람으로 빚어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비로소 가슴을 쥐어뜯게 됩니다. 그때서야 모든 현실이 그들을 강타합니다. 당신이 떠났다는 사실을 넘어 한때 자신들이 마음껏 누렸던 그 아름다운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이죠.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는 부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침묵을 의미 있게 만드세요. 그저 찌질하게 숨어버리지 말고 눈부시게 비상하세요. 단순히 연락만 끊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성장하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정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고작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나 자신의 눈부신 성장에 완전히 몰입하여 그들이 뒤늦게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너무 행복하고 찬란하게 살아가는 중이라 그들이 찾아온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택할 때 진짜 힘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변화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단순히 연락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침묵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치열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어떤 위대한 것을 쌓아 올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당분간 연락을 끊고 꽁꽁 숨어버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놓친 게 뭔지 깨닫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결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저 눈앞에서 모습만 감췄을 뿐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제가 연락을 안 하네 하고 넘길 뿐입니다. 누군가의 심장에 당신의 부재를 날카롭게 꽂아 넣는 것은 단순히 대화가 끊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 스스로 당신의 가치를 땅을 치며 다시 평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신을 바라보며 언제든 원할 때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과거의 만만한 당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지독한 부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느껴집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과 같은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폭발적인 에너지의 변화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침묵에 들어갈 때 당신은 삶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밖에 없도록 당신의 삶을 거침없이 확장해 나갑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단단한 자신감을 쌓아 올리며 낯설지만 설레는 새로운 경험들 속에 당신을 던져 넣으세요. 진실을 말하자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저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눈부시게 진화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비로소 당신을 미친 듯이 그리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언제 가장 뼈저린 상실감을 느끼나요? 그저 내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가 아닙니다. 내 품에 있던 무언가가 내가 감히 닿을 수 없을 만큼 훌쩍 커버렸을 때, 한때 내 것이었던 그 소중한 존재에 이제는 더 이상 손끝 하나 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당신이 눈앞에서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들은 당신이 늘 무대 뒤에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 오만하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취를 감춘 뒤 그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만큼 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눈부시게 당당해진 사람으로 다시 나타날 때 그제야 그들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충격이 꽂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침묵을 철저한 자기 통제와 성장의 도구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고 휘둘렸다면 지금이야말로 감정의 주인이 되어 단단해질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던 쉬운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견고한 경계선을 세우고 빼앗겼던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면 이제는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함부로 깎아내릴 수 없을 만큼 당신 자신과 아주 깊고 단단하게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솔직해져 볼까요? 누군가 자신 없이도 당신이 미친 듯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스멀스멀 기어오르죠. 내가 그 사람을 놓친 게 일생일대의 실수였을까?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너무 몰라봤던 걸까? 나 없이 지내는 게 진짜로 더 행복한 걸까?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질문들과 홀로 깨닫는 그 고독한 시간들은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구차한 장문의 메시지보다 1000배만배는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신이 그 사람을 자극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당신의 성장이 오직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목줄을 쥐어주고 있는 꼴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봐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지긋지긋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진짜 기적 같은 변화는 당신이 그 사람의 시선을 진심으로 끄기 버튼 누르듯 꺼버리고 온전히 당신 자신만을 위해 숨쉬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느냐 안 왔느냐로 내 가치를 재는 짓을 당장 집어치우고 내가 오늘 내 삶에서 얼마나 깊은 행복과 충만함을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돋게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미친 듯이 당신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 압도적인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를 굳게 믿는 자기 확신의 자석처럼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눈빛에서 확신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찬란한 경지에 올랐을 때 당신의 부재는 그저 눈치채는 정도의 가벼운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온몸을 찢어놓을 듯이 뼈저리게 느끼는 고통이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진짜로 견디기 힘든 것은 연락을 참는 행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든 것은 이 침묵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끝까지 믿어내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내 소식을 더 이상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영영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공포감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은 이 뼈아픈 진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알았던 사람은 당신이 남기고 간 그 빈자리의 허전함을 평생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애초에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숨막히게 차가운 현실입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을 등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사랑을 결코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뒤늦게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는 처음부터 당신의 진짜 빛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눈먼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신이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 사람의 처절한 손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침묵이 충분할까 의심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빈자리를 눈치챌까? 라는 구차한 질문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 동안 나 자신을 얼마나 눈부시게 채워나가고 있길래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주든 말든 콧방귀도 끼지 않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당신이 오직 그것에만 미친 듯이 집중할 때,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온전히 나에게 쏟아부을 때,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치도록 멋진 모습으로 진화했을 때, 비로소 모든 판이 뒤집히고 그 사람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그를 조종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압도적인 부재가 그 어떤 구차한 말보다 수만 배는 더 시끄럽게 그의 귓가를 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당신이 목숨처럼 쥐고 가야 할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를 벌주기 위한 유치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에던 사슬을 끊고 당신 스스로를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구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얄팍한 전술로만 접근합니다. 마치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상실감에 미쳐 다시 내 발 밑으로 기어오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상대방의 그런 비참한 반응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을 뿐이죠. 진짜 고귀한 침묵은 그 사람에게 보란듯이 내보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나 자신에게로 온전히 되돌려 비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취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좋아, 내가 먼저 카톡 안 해. 절대 전화도 안 할 거고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일 거야 라고 결심하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끔찍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힌 채 하루 종일 상대의 인스타그램을 염탐하고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지금 쟤는 무슨 생각을 할까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그저 카톡을 씹고 전화를 안 받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하던 그 지독한 애착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일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가진 진정한 폭발력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고요함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것을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의 답장을 기다리며 피말리던 짓을 멈추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빼앗겼던 당신 삶의 왕좌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세상의 축이 바뀝니다. 침묵은 그저 시끄러운 소리가 잠시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벌레가 나비로 우아하는 고통스럽고도 성스러운 변태의 공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름 돋게 압도적인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순간들은 아수라장 속에서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선언 속에서 혹은 나 좀 봐달라며 발악하는 처절함 속에서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순간들은 깊은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뼛속 깊이 깨달아 더 이상 누구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그 숨막히도록 고요한 단단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온몸으로 뿜어내야 할 에너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를 찌질하게 차단하고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신의 경지처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이 내 빈자리를 느끼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까 라는 찌질한 생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미치도록 충만하게 만들어서 저 자식이 있든 없든 알 바 아니게 만들까로 당신의 시선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정이든 집착이든 분노든 한때 그 사람을 향해 쏟아부었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싹 다 긁어모아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사치스럽게 투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가 나 놓치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가탄 유치하고 얄팍한 복수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따위는 일도 상관없는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아주 깊고 내밀한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여전히 그 사람의 반응에 목매달려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에게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가장 끔찍한 결말이겠죠. 판이 완벽하게 뒤집히는 순간은 그 사람이 내 소식을 염탐하든 말든 당신이 진심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너무나도 꽉 차고 눈부시게 풍요롭고 숨막히게 만족스러운 삶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의 알량한 존재 따위는 당신 인생에 티끌만한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참 재미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미련을 버리고 그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매기는 짓을 영원히 멈췄을 때, 미치게도 바로 그때 상대방은 당신의 부재를 가장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속으로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주변을 맴돌며 찌질대고 있을 거라 거만하게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몸은 멀어졌어도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자기를 염탐하고 목 빠지게 기다리며 작은 행동 하나에 울고 웃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전혀 그러지 않을 때, 당신이 이 지긋지긋한 감정 노름에서 완전히 손을 털고 일어나 버렸을 때 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당황하며 묻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사라진 것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두 번 다시 맘대로 주무를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미친 듯이 그리워합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당신을 만만한 감정의 쓰레기통이나 대기조쯤으로 여긴다면 그는 당신의 부재를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연락이 뜸하네 정도로 넘길 뿐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의 세상에서 단순히 발을 빼는 것을 넘어 그의 세상에 속하고 싶었던 그 지독한 미련의 끈마저 완전히 불태워버렸을 때 비로소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짜릿한 사실은 그가 바닥을 기며 후회할 때쯤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의 이름 석자가 까맣게 지워져 있을 거란 겁니다. 당신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미친 듯이 성장하며 찬란하게 빛나느라 숨 쉴 틈조차 없을 테니까요. 당신의 삶이 너무나도 눈부시고 벅차올라 문득 뒤를 돌아보며 헛웃음을 칠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저딴 놈이 내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며 왜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했을까 하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묵을 대해야 하는 진짜 태도입니다. 그놈이 나를 다시 세상을 쫓아다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알량한 인정 따위가 내 가치를 결정짓던 그 저주받은 굴레를 박살 내버리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조차 당신의 빛나는 가치를 몰라본 바보라면 당신이 굳이 피눈물을 흘리며 사라져줘야만 겨우 깨닫는 그런 한심한 놈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너무 늦게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그의 끔찍한 업보이자 손실일 뿐 당신이 잃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걔가 내 빈자리를 아파할까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나 스스로 거울을 볼 때 소름이 돋을 만큼 부정할 수 없는 미치도록 압도적인 존재로 매일을 살아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질문에 당당히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그 누구의 하찮은 인정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만큼 온전히 나 자신의 눈부신 진화에만 미쳐 있을 때 당신에게 침묵 따위는 더 이상 얄팍한 전략조차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미치도록 찬란한 삶을 살아내느라 너무 바쁠 테니까요.